그런데 통풍 환자들 중에는 술과 고기를 즐겼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흔히 먹는 이른바 치맥도 환자들에겐 위험 신호가 되기도 하는데 치킨이나 뭐 삼겹살이나 먹으면 그날 저녁에 바로 아파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발을 땅에 대지를 못해요. 고기 딱 먹으면 딱 나옵니다. 아플 적에 고기 돼지고기 한 잔 먹으면 딱 여기 신호가 버려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평생 가는 고통으로 남기도 하는 통풍. 문제는 통증뿐만이 아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또 여러 가지 또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하는 통풍. 과연 술과 고기는 통풍의 적일까? 통풍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신기철 교수가 입원 병동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무릎에 혹이 생겨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 통풍 결절, 즉 통풍으로 인해 염증이 굳은 조직이었다. 며칠 전에 한 수술 소견을 보니까 요 무릎에도 통풍 결절이 좀 꽉 차가지고 이번에 염증을 일으켰던 것 같고 이렇게 좀 튀어나왔네요. 이건 언제 혹시 아시게 됐어요? 있는지. 한 5대 아들. 올해 알게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우리가 통풍 결절이라고 하고요. 이 팔꿈치에 생겨 있고요. 한번 왼팔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팔에 이어 왼팔의 팔꿈치도 통풍 결절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발도 마찬가지다. 걷기엔 불편하진 않으세요? 만지면 어떻습니까?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진 않고요. 네, 굉장히 딱딱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편평해야 될 부분에 상당히 튀어나온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좀 벌어져 보이는 그런 게 아마 안에 있는 이 통풍 결절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통풍이 오래되면서 상태가 심각해진 환자. 앞으로 꾸준히 통풍 치료를 받기로 했다. 요 회복 잘 하시고 외래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2017년에 통풍을 처음 진단받았는데 그 이후에 요산을 낮추는 요산 강화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서 체내 요산이 많이 이제 축적이 돼서 급기야는 이제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된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릎이 많이 아프셨는데요. 워낙 중요한 또 관절이고 또 걷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도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특히 육류, 어류, 맥주 등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다.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 대사되고 남은 산물이다. 요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다.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산소인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공격해 노화와 질병을 일으킬 때 이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신경을 보호하고 혈압도 유지해준다. 하지만 요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거나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요산이 몸속에 쌓인 후 바늘 모양의 결정을 이루어 발목, 무릎, 손목 등의 관절과 연골에 붙게 된다. 이때 백혈구가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인식해 제거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백혈구로부터 엄청난 염증 물질이 쏟아져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급성 통풍이다. 통증이 있고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 이상일 때 통풍으로 분류된다. 남성은 7.0 보다 높은 물의 고요산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은 조금 더 수치가 낮습니다. 6.5, 6.8 정도 되는데 몸에 있는 요산, 즉 혈중에 있는 요산이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농도가 있습니다. 그 농도가 6.8mg per 데시리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도보다 낮아야지만 결정이 생기지 않거나 생길 확률이 적다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우리가 뭐 6.8이라는 수치를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6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풍은 주로 남성에게서 발생한다.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은 콩팥을 통해 배출되는데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요산 제거 능력이 감소한다. 반면 여성은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된다. 통풍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4년 동안 16% 정도 증가했다. 과거엔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생겼지만 최근엔 20, 30대 환자가 늘었다. 20대 환자의 증가율은 무려 50%에 가깝다. 갑자기 걸음을 걷기 힘들어진 김민철 씨. 슬리퍼를 신고 휠체어에 의지해 병원을 찾았다. 신장도 하시고 오시면 되세요. 접수증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네네.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 네. 먹었는데도 안 나서. 네네. 네, 아이고, 고생이시네요. 네. 요 부위인가요? 제일 아프신 부분이? 네, 네. 그쪽이 제일 아프긴 하네요. 이런 일이 전에도 있으셨습니까? 한 2년 전쯤에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픈데 쩔뚝거리면서 걸을만 했거든요. 네네. 그때 뭐 진단을 받은 거는 아니었고요. 네, 따로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 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서 그냥. 괜찮으셨습니까? 이번에는 한 며칠 정도 됐습니까? 네. 며칠 전? 지금은 한 4일 정도 됐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걸을만 했다가 다음 날에는 아예 걷지를 못할 정도로 해서 응급실을 갔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네. 네, 응급실 2년 전 와서 처음 좀 급성 통풍이 치료를 왔다. 받았는데 그때는 그동안 잠잠했는데 어떻게 하고 얼마 전 있었어요? 또다시 급성 통풍이 생겼다.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과 달리 이번엔 통증을 견디기가 힘들다. 동화지경 정도인 거 지금 보더라도 뭐 아주 많이 부어 있고 뭐 아주 붉고 열감도 아주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한 피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9.0으로 높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요 치료, 염증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근육 주사와 이제 여러 필요한 약들을 오늘 드릴 거고요. 아마 그 약을 사용을 하시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고 염증을 빨리 줄일 수 있는 약인데 그 약을 쓰시면은 아마 일주일 내로 또는 수일 내로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통풍은 약물로 치료한다. 치료를 시작하면 수일 내에 통증이 가라앉곤 한다. 통풍의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다.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와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 요산 강화제. 우선 급성 통풍이 나타났을 땐 소염 진통제, 콜치신이라 불리는 성분의 약,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치료한다. 이는 염증을 억제해 관절의 통증과 부기를 줄여준다. 급성 통증이 누그러들면 곧이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낮춰 관절과 그 주위에 요산 결정이 쌓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약은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요산 생성 억제제, 그리고 요산 배출 촉진제다. 요산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요산 배출 촉진제는 신장에서 배출을 촉진해 몸속 요산 수치를 낮춰준다. 요산 배출 촉진제는 요산 생성 억제제의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한다. 초반기에는 급성 통풍 치료를 마치면은 완전히 이제 정상처럼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급성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방문해서 요산 강화 치료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산 강화 치료 부분을 적절하게 요 항염증 치료와 잘 병합을 해야지만 급성 치료가 잘 끝나지, 만약에 어느 부분이 더 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면은 요 급성 통풍의 기간이, 아프신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정제된 어떤 치료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급성 통풍으로 진료를 받은 김민철 씨도 소염 진통제를 맞는 것으로 통풍 치료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김민철 씨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왜 통풍에 걸린 걸까? 음식을 이제 제가 먹게 되면은 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먹게 되면은 많이 섭취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어떤 거 드세요? 돼지고기랑 술도 먹으면은 보통 한 4병씩 먹으니까 맥주로? 좀 소주로. 그러니까 보통 안 드시다가 그렇게 한 번에 왕창 먹고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신 네, 거예요? 과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젊은 층의 높아진 통풍 발생률은 육식, 음주와 관련이 있다. 통풍 환자들 중에는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도 그거를 좀 의심이 가요. 내가 술하고 고기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술은 일주일에 한 5일? 평일에는 거의 먹었습니다. 퇴근 시에. 하루에 얼마나 좀 드세요? 먹으면 저는 특히 이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섞으면 한 20잔씩은 먹죠. 얼마 전에 이제 한우를 소 한 마리를 며칠 전에 먹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친구들하고. 치킨도 자주 먹었었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약간 그런 쪽이세요? 아무래도 기름지거나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나 내장류도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유산을 만드는 퓨린은 모든 음식에 들어있고 특히 등푸른 생선, 육류, 내장류 그리고 과당에 많다. 퓨린은 모든 생물에 존재하는 물질인 핵산이 분해되고 대사되어 나오는 산물로 퓨린이 많은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유산을 축적시켜 통풍 발생률을 높인다. 술 또한 체내 유산 생성을 촉진한다. 특히 맥주의 재료인 홉은 퓨린이 풍부해 유산 수치를 높일 수 있다. 또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 체내 혈중 유산 농도를 높이는 한편 유산의 신장 배설도 감소시킨다. 통풍이라 하면 흔히 맥주를 떠올리는데 주종에 상관없이 과도한 음주는 혈중 유산 수치를 높이고 급성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 알코올과 통풍의 관련성은 결국 알코올이 체내 요산의 생성을 더 증가를 시키고요. 신장에서의 그 요산의 배출을 억제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산의 생성을 더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배출을 억제하는 데 더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몸의 체내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또 요산의 배출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과 배출에 모두 영향을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과당이 많은 음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이창식 씨. 가득 채울 거예요. 그런데 손목이 영 불편하다. 통풍 때문이다. 1년 전부터 한 번씩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손목 통증. 10년 전 처음 발과 발가락에서 시작된 통풍이 이젠 손목까지 침범했다. 최근엔 좀 나아졌지만 한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이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할 정도로 그 통증은 정말 어떻게 말로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야. 하여튼. 내가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되니까 주된 손을 못하고 이제 왼손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손을 그냥 받쳐만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때는 통풍이 이 손에 온다는 거는 생각지도 않았고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손을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질 못했었어요. 이걸. 손목에 탈이 나고부터 세수도 한 손으로 하는 둥 마는 둥. 개운하게 씻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젓가락질도 힘들다. 밥 한 술 뜨기가 쉽지 않다. 통증이 없는 손으로 수시로 아픈 팔목을 받쳐주며 밥을 먹는 이창식 씨. 통풍은 이렇듯 먹고 자고 씻는 등 일상을 유지하는 데 많은 제약을 준다. 팍 하고 뭐랄까 번개 칩듯이 그냥 막 찌릿하는 식으로 이제 오니까 전에는 발에만 오는 걸로 알았는데 이 손목에도 이제 손목은 이상하게 더 많이 쓰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더 불편하니까 더 아프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일상 생활은 둘째치고 우선 아프니까 그냥 아픈 것만이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발이 아플 때만 해도 진통제로 버텼던 이창식 씨가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발에 이어 손까지 아프니 걱정이 커졌다. 예전에 통풍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래돼서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통풍을 고생하신 거는 아니었고요. 약으로 이렇게 져서 먹으면 그냥 바로 좀 낫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예전엔 약이 잘 들었는데 요샌 그렇지가 않다. 정도? 네. 그럼 지난 1년 사이 한 몇 번 정도 통풍이 왔습니까? 한 3번, 3번 정도. 3번 정도. 그러면 여기 많이 아프실 때 뭐 붓기도 하고 열감도 있고 네, 그렇게 열감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한번 아프시면 한 며칠 뒤에 좀 좋아지십니까? 그러면 한 발사나 한 일주일 정도는 하다가 네, 이번에는 좀 길어지네요. 길어져요. 점점 보름 정도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손목 쪽에도 통풍이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발과 발목에도 오지만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아프시면 손목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 오래되면 여러 관절에 통풍이 올 수 있고 아픈 기간도 점점 길어진다. 처음엔 통증, 부기, 발열이 주증상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절에 유산결절이 쌓여 관절이 손상, 변형된다. 결절은 발이나 손, 팔꿈치와 무릎, 심지어 귀에도 생길 수 있다. 통풍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유산 수치가 높지만 아무 증상이 생기지 않는 시기다. 2단계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 시기로 극심한 통증이 수일간 지속된다. 3단계 간헐기가 되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 통풍이 나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후 2단계와 3단계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4단계 통풍 결절이 쌓이고 관절이 변형되는 만성 결절성 통풍에 이른다. 통풍 관절염 하나의 또 특징은 급성 통풍이 발생을 했을 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주에서 2주간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데요. 이때 통풍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또는 그 다음번에 오는 통풍의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점차 통풍이 자주 발생하고 통풍의 강도도 강해지고 길어지는 것이 길어지게 되고요. 이런 급성 통풍기에서 간헐적 통풍을 경험하는 요 시점, 그 다음에 만성 통풍까지 이행되는 데의 시간은 보통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